자, 제목이 뭐냐 하면은 분자의 구조와 성질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까 합니다. 분자의 구조. 자, 우리가 전 시간까지 뭘 열심히 했냐면 루이스 점자점식, 루이스 구조식 요딴 것도 했습니다. 맞죠? 그게 이제 기본 페이스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또 그 전에 배웠던 쌍자 모멘트에 해당되는 값도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오케이? 그거의 합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가 이제 뭔가를 배우게 될 거야. 분자의 구조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건 누구냐? 전자쌍, 반발, 원리? 전자쌍 반발 원리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중심원자. 잠깐 루이스 점자점식 우리가 그릴 때 중심원자라는 게 있었잖아. 그러니까 딸랑 두 개의 원자가 이제 공유결합을 해가지고 분자를 형성을 할 때는 중심원자의 개념이 없어. 얘 아니면 얘니까. 맞지? 근데 원자가 3개 이상이 이제 공유결합을 하게 되면 중심원자라는 게 있게 되는 거지. 그치? 걔를 기준으로 중심원자 주변의 전자쌍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긴 한데 그러면 그거는 이제 지금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전자쌍의 개수로 우리가 분자의 구조를 따질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전자쌍끼리 반발이 돼요.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전자쌍은 무슨 전을 띄어? 마이너스를 띄지, 그지? 마이너스를 띄니까 지네들끼리 최대한 뭐 하려고 할까? 밀어내려고 하겠지. 밀어내려고 하는데 어쨌든 걔네들은 결합이 되고 있는 상태니까 중심이 있는 상태에서 걔네들이 주변에 이렇게 배치가 될 건데 그럼 어떻게 배치되는 게 얘네들 입장에선 제일 최적의 배치가 되겠느냐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요거 이해가요? 그래서 지네끼리 최대한 반발력이 생기니까 그 반발력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몇 개가 있을까요? 어떤 방향이 있을까요? 라는 건데 중심 원자의 전자쌍. 그러니까 자, 여기는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도 있고 비공유 전자쌍도 있어. 근데 이제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전자쌍이라고만 갈게. 전자쌍이라고 할게. 그래서 걔가 2개 있어요. 3개 있어요. 4개 있어요. 요 상태로 있을 때 걔네들이 어떤 배치를 가지게 될까요? 라는 거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가보자. 자, 중심 원자가 있대. 중심 원자가 있어. 중심 원자 네모라고 칠게요. 얘도 중심 원자가 네모가 있어요. 얘도 중심 원자가 네모가 이렇게 있어요.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 공유 전자쌍이 될 수도 있고 비공유 전자쌍이 될 수도 있어. 그건 이제 지금 안 따진다 그랬어. 자,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2개 있대. 그럼 걔네끼리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양쪽 끝에 이렇게 배치되는 게 얘네 입장에선 제일 좋겠지. 맞아 안 맞아? 그게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꼴이 되겠지. 맞지? 네가 둘이 친구 막 싸우고 있어. 그럼 말려. 그럼 말릴 때 야 싸우지 마. 이럴 거야? 더 싸우라는 거잖아. 야 둘이 이렇게 붙여놓고 야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걔네를 말리고자라는 생각이 있다라고 친다면 싸우지 마 하고서 내가 가운데 들어간 상태에서 얘네들을 벌려놓겠지. 아니야? 맞잖아. 그지? 둘이 한쪽으로 야 싸우지 마. 에이 야 싸우지 마. 이거 아니잖아. 벌려놓고서 싸우게 할 거 아니야. 느낌 오죠? 그래서 두 개의 전자쌍 자체가 중심 원자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 될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걔네들 사이의 결합각을 비교하게 되면 몇 도가 될 거다? 180도의 각을 형성을 하면서 얘네들을 떨어뜨려 놓게 될 거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누군가가 이렇게 있고 누군가가 있다라고 친다면 얘 사이의 결합각이 180도가 이루어지게 될 거고 이 친구는 자연스럽게 어떤 구조를 가게 될 거냐? 직선형 구조를 가지게 될 거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이해 갔어? 그 대표적인 얘가 누가 있느냐? BeF2 또는 BeCl2, BeI2, BeBr2 이딴 애들 또는 BH2, 이런 애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얘기한 게 H나 Br이나 I나 뭐 Cl이나 F 같은 경우는 공유결합 몇 번 하는 애들이야?
한 번 하는 애들이지. 그러니까 그런 애들로 이제 배치가 될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사이에 BF가 될 수도 있고 CL2가 될 수도 있고 뭐 BR2가 될 수도 있고 I2가 될 수도 있고 H2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갔지? 자, 요런 애들 같은 경우는 직선형 구조로 가지고 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왜? 베릴륨 같은 경우는 전자가 몇 개밖에 없어. 바깥쪽에. 2개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공결합을 최대 몇 번밖에 못해. 2번밖에 못하겠지. 그러니까 전자쌍이 2개밖에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가셨어?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요런 애들이군요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면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3개가 있어요 라고 표현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배치가 제일 좋을까? 셋이 있어. 그럼 셋이 한 곳에 모아놓을 거야? 개싸움 될 텐데.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게 좋겠지. 어떻게? 너 여기 있어. 넌 여기 있어 이 자식아. 넌 여기 있어 이 자식아. 이렇게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게 좋겠지. 그럼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는데 전체 각도가 360도니까 몇 도로 벌려놓는 게 좋을까? 그렇지. 120도 간격으로 이렇게 벌려놓는 게 좋겠지. 그래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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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몇 도의 각을? 120도의 각에 해당되는 결합각을 형성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애, 여기에 따른 애, 여기에 따른 애 이런 식으로 배치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구조를 가질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어? 그래서 얘는 무슨 구조로 갈 거냐? 평면, 삼각형. 평면, 삼각형 구조를 가지게 될 거고 중심 원자가 그 가운데에 이렇게 맺히게 되는. 그래서 3개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대표적인 예로 이번에는 이제 원자과 전자수가 3개인 붕소. 붕소가 이제 다른 애들. 누구? F3가 될 수도 있고 CL3가 될 수도 있고 BR3가 될 수도 있고 I3가 될 수도 있고 H3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갔죠? 그래서 평면 삼각형 구조, 직선 구조 이렇게 표현이 될 거다 이거지. 됐니? 직선이나 평면은 입체예요. 평면이라고 써져 있네. 평면이죠. 그래서 얘는 무슨 구조? 평면 구조입니다. 평면 구조. 얘도 마찬가지로 무슨 구조? 평면 구조예요. 하나의 면상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전자쌍이 4개 있다라고 치자고. 몇 개 있다고? 자, 이번엔 4개 있어. 4개 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4개 있으니까 위에, 아래, 좌우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지? 그래서 몇 도의 각을 형성하게? 걔네들 사이에 몇 도의 각을 형성하게? 90도의 각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큰 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굳이 이거보다 더 큰 각으로 돼 있으면 전자쌍 반발력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겠지. 그게 통합각에서 잠깐 나왔었어. 사면체 구조. 무슨 구조? 사면체 구조. 얘는 어떤 식으로 되느냐?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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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정사면체가 있다라고 치고 그 중심 원자가 요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야. 가운데 있고 요쪽에 전자쌍, 요쪽에 전자쌍, 요쪽에 전자쌍, 요쪽에 전자쌍.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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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을 형성을 하겠죠.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4개가 배치된 거 똑같은 패턴이죠. 똑같은 패턴인데 정사면체로 그린 상태에서 걔네들의 각도를 모든 각도를 다 측정을 해보면 걔가 몇 도가 나오냐면 109.5도의 각이 이렇게 나와버려요. 됐어? 그러면 인찬이 같은 경우는 이걸로 하겠어? 너 같으면 이걸로 하겠어? 그렇지. 90도는 안 하겠지. 그러니까 이 구조가 아니라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될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고. 요거 이해 가셨어? 그래서 이 친구는 결합각이 109.5도가 되면서 무슨 구조를 갖느냐?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게 될 거고 얘만 지금 3개 중에서 유일하게 무슨 구조를 갖게 되는 거? 입체 구조를 갖게 돼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야. 요거 이해 가요? 오케이.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누가 있을까? CH4, 뭐 CF4 또는 CCl4, 뭐 CI4, CBr4 이딴 애들이 이제 될 수가 있겠죠. 됐어요?
자, 지금은 only 누구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2개 있을 때, 3개 있을 때, 4개 있을 때 이렇게 가정으로 보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대학교 과정 이제 들어가게 되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여기서 끝나. 대학교 과정 들어가면 이제 중심 원자 5개, 중심 원자 6개 이런 구조를 갖는 애들도 생겨요. 뭐 대충 얘기했을 때 중심 원자 5개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런 구조를 가져요. 여기 중심 원자가 있고 요래, 요래, 요래. 얘네들은 이제 120도 각을 이루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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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런 구조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같은 각도를 이루는 건 아닌데 같은 각도를 이루는데 얘네들은 이제 90도가 될 거 아니야. 그치? 하지만 얘네들 사이에는 120도 각을 이루게 되는 거지. 이런 구조를 가지게 돼요. 6개도 돼요. 이렇게. 네? 이래. 그래서 중심 원자 여기 있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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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네들 이제 모두가 다 이제 90도의 각을 형성하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109.5도가 이제 얘보다는 훨씬 더 안정한 상태니까 이 상태는 오래 버티기가 쉽지가 않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자연 속에 존재하긴 하지만 이제 좀 불안정한 상태로. 얘도 마찬가지로. 불안정한 상태로. 제일 안정한 상태는 이렇게 2개나 또는 3개나 또는 4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가장 안정한 상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뭔 느낌인지 좀 이해가 갔죠? 그래서 요거는 몰라도 돼요. 뭐 이걸 굳이 알라 그래. 기억도 안 날 텐데 대학교 가서. 됐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전자쌍의 개수, 중심 원자의 전자쌍의 개수에 따라서 직선형 구조 또는 평면삼각형 구조 또는 정사면체 구조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오케이. 자, 이제 전자쌍만 본 거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야.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근데 전자쌍 반발 원리는 이제 전자쌍끼리 이제 반발력이 생기는데 전자쌍의 종류가 2가지가 있으니까 전자쌍의 종류가 하나는 무슨 전자쌍? 공유 전자쌍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공유하지 못한 애들,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2가지가 있었잖아. 그러면 얘네들 사이의 전자쌍의 반발이 똑같습니까? 그렇지는 않더래. 오케이? 아무래도 전자를 공유를 하려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공유할 가능성이 높겠지. 맞지? 근데 가장 바깥쪽이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오비탈 전자 배치를 배우게 되면 이제 알게 되거든. 그건 2단원에 해야 한 거라 우리가 아직 이제 들어가진 않았고 어쨌든 가장 바깥쪽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바깥쪽에 있는 애, 조금 더 안쪽에 있는 애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 전자를 공유를 해요. 그럼 더 안쪽에 있는 애들은 공유를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그런 애들이 비공유 전자쌍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공유를 하는 애들이 그냥 그나마 좀 제일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같은 전자쌍이라고 하더라도 핵에서 더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반발력이 더 세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을 비교를 해주면 비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력이 제일 세요. 핵이 가까이 있어서.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의 반발력이 그 다음은 세고요. 제일 약한 애가 누구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제일 약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모두가 그냥 전자쌍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본 거고 그러면 요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거기서 전자쌍의 종류에 대해서 좀 더 비교해서 우리가 구조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거지. 그거 이제 대표적인 얘들이 누가 나오냐면 H2O나 NH3 요딴 애들. 그 다음에 이중 결합하는 애들. 무슨 결합하는 애들? 이중 결합하는 애들. CO2나 그 이제 머릿속에 이제 구조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야, 혜리나. CO2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었더라? C 가운데 있고 이쪽으로 이중결합, 이쪽으로 이중결합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것들 또는 뭐 HCHO 이런 거 또는 HCN 이런 거.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 5개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됐죠? 일단 루이스 점수 전식을 그릴게. 자, 산소 가운데 놓고 수소가 H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있고 공유하고 얘 비공전자쌍 이렇게 돼 있을 거야. 맞죠? 자, 얘도 N 가운데다 놓고 여기 수소, 여기도 수소, 요 위에도 수소 하고서 공유, 여기에 비공유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C에 양쪽에 O 이렇게 배치한 상태에서 공유, 얘는 이제 비공전자쌍 얘 건지 생략을 하자고.
어차피 우리가 중심 원자의 전자쌍만 볼 거니까. 맞죠? 그 다음에 얘는 C를 가운데다 무조건 놓으시면 돼요. C를 가운데다 놓고 이쪽에 H, 그 다음에 O는 얘하고만 결합할 수가 없어. O는 결합을 2번 해야 되잖아. 산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6개잖아. 그럼 부족한 개수가 2개니까 공유를 2번을 해야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얘가 C와 HO, 그러니까 CHO로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C도 4번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C와 O가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H. 그러니까 루이스 점자전속으로 그려야 되니까 여기에 비공유 2개, 공유 하나 한 상태에서 H.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야. 여기 이제 비공유전자쌍 생략을 한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얘는 C가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얘는 공유를 한 번 하니까 여기 공유하고 얘는 공유를 3번 해야 되니까 하나 둘 해서 H. 요렇게. 장난해? 누구? 질소. 요렇게 구조를 가지겠죠. 요건 니네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자, 이렇게 자유롭게 써놓고서 이제 쟤를 기준으로 얘와 얘를 믹스해서 얘네들 구조를 이제 따져줘 볼게. 오케이? 자, 일단 잘 봐.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몇 개예요? 4개죠? 4개니까 얘로 갈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사면체를 그려놓은 상태에서 가운데다가 산소 집어넣고 요쪽에 공유 전자쌍, 요쪽에 그래서 공유 전자쌍 H가 들어가고 여기도 공유 전자쌍 H가 들어가고 요쪽에는 비공유 전자쌍 2개,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요렇게 결합하고 있어요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됐지? 근데 우리는 구조를 볼 거라고. 인자! 구조를 볼 거야. 자, 구조를 볼 때는요. 얘는 지금 뭐냐면 비공유 전자쌍이잖아. 얘도 비공유 전자쌍이고 얘는 공유 전자쌍이고 얘도 공유 전자쌍이잖아. 맞지? 구조를 볼 때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요? 라는 거 볼 때는 공유 전자쌍만 확인하시면 돼요. 뭐만 확인하라고? 공유 전자쌍만 생각하면 돼. 비공유 전자쌍은 구조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구조로 봤을 때는 어떤 구조가 될 거냐면 O가 있고요. 이쪽에 HO, 이쪽에 HO 이런 구조로만 그리면 되는 거야. 비공유 전자쌍은 생략을 하자 이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여기까지 이해 갔죠? 자, 그런데 지금 이거 봐봐. 공공끼리의 반발력이 제일 약하다 그랬죠. 맞지? 근데 여기 사이에는 비공이고 여기 사이도 비공이고 여기서도 비공이잖아. 그리고 얘네들 사이에는 뭐야? 비비지. 그러니까 원래는 모두가 몇 도의 각을 이루어야 되는데 109.5도의 각을 이루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건데 얘네들 사이에 반발력이 훨씬 더 세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될 수 있어? 아우 씨. 나 109.5도 여기 있으면 되겠네. 그냥 제가 이제 째려보는 거지. 아, 씨. 이렇게 밀리는 거야. 이해가셨어? 그래서 몇 도의 각을 이루냐면 얘는 뭐하니? 104.5도의 각을 결합각을 이루게 돼요. 오케이? 109.5도보다 훨씬 더 작아지는 각을 이루게 된다고. 됐나요? 그리고 얘는 무슨 구조를 갖게 되는 거냐? 구분형 구조를 갖는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구분형 구조인데 하나, 둘, 세 개잖아? 입차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무슨 구조? 평면 구조를 갖게 되는 거고요. 오케이? 하나 더 해볼게. 얘도 비슷해. 질소. 그러면 전자쌍 주위에, 질소 주위에 전자쌍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니까 일단 얘 따른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됐지? 걔 따르니까 사면체 그려서 가운데다 누구 놓고 질소 놓고 이쪽에 누구 수소, 이쪽에 누구 수소,
요쪽에 누구? 수소 넣고 요쪽엔 비공전자쌍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됐습니까? 됐죠? 그럼 얘도 질소 주위의 전자쌍이 총 몇 개니까 4개니까 109.5도의 각을 이루어야겠군요 라고 생각하면 되죠? 맞지? 그런데 얘는 누구야? 비공전자쌍이잖아. 얘네 셋은 뭐야? 공유전자쌍이지? 그럼 얘도 어떻게 될까? 응축이 되겠지. 비공은 센데 공공끼리는 어떠니까? 약하니까. 얘네들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야. 이해 가셨어? 그리고 비공전자쌍은 구조에 넣는다고 안 넣는다고? 안 넣는다고 했어. 그럼 어떤 모양으로 이제 결과가 만들어질 거냐?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론 때문에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 거냐면 질소가 요 위에 있고 띵띵띵띵띵해서 수소 있고 띵띵띵띵띵해서 수소 있고 저쪽 뒤로 띵띵띵 해갖고 수소가 있게 되는 요래 요런 모양이 되겠네요. 비공전자쌍은 뺀다 그랬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무슨 구조를 가느냐? 삼각 뿌령 구조를 갖는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리고 얘도 당연히 무슨 구조를 갖게 될까? 평면 구조가 아니라 무슨 구조를 갖게 될까? 입체 구조를 갖게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얘네들 사이에 요 이루는 각도, 요네들 사이에 이루는 요 각도는 109.5도보다 어떻게 돼야 될까? 더 작아져요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몇 도를 각을 이루냐? 107도 정도의 각을 이루게 돼요. 107도 각. 선생님 얘는 104.5도인데 얘는 107도밖에 안 되네. 107도나 되네요. 얘는 비비가 있잖아. 제일 세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이 더 밀어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연결돼요? 이해 가셨어? 오케이? 입체 구조. 어렵죠? 정신없죠? 잘 따라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선생님 이거 먼저 그리고 이걸 그렸어야 되는데 이게 미안해. 어쨌든 요거 한 다음에 얘가 107도야? 그거보다 좀 더 작아졌네? 109.5도보다 더 작아졌네? 근데 얘는 BB가 있네? 그럼 더 작아지겠네? 그래서 104.5도. 근데 세 개만 보면니까 구분형 구조, 평면이 되는 거고 네 개를 봐야 되는 거니까 입체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삼각 뿌령으로 또는 삼각 피라미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세 개는 삼각 뿌령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 됐어요? 오케이. 이제 해볼게. 쌤! 탄소 주변에 공유전자쌍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네요. 이거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은요. 삼중결합은 공유전자쌍 한 개로 취급을 하시면 돼요. 한쪽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 이중이 돼 있어. 그럼 공유전자쌍이 2개야. 공유전자쌍이 2개야. 그럼 전자쌍이 총 4개야. 이걸로 가는 게 아니라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있으면 요것도 이제 삼중이 있죠.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있으면 공유전자쌍이 한 개로 되어 있어요 라고 취급하면 된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꼴이 될 거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C가 있으면 이쪽으로 O, 이쪽으로 O 하게 되면서 얘네들 사이에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몇 도의 각을 형성하는 180도 각을 형성하는 무슨 구조를 가지게 될 거냐? 직선형 구조를 갖습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것만 연결해 주시면 돼. 그럼 걔하고 연결되어 있는 얘도 한번 보자고. 얘도 보게 되면 C 외에 이쪽에 단일결합 하나 있고 이쪽에 삼중결합 되어 있는 건데 요거를 그냥 전자쌍 하나로 보자라는 거야. 얘도 전자쌍 하나로 보자라는 거지. 그러면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몇 개 있는 꼴이 되는 거야? 2개 있는 꼴이 될 거니까 그럼 얘도 쫙 간 상태에서 몇 도의 각을 형성하는? 180도의 각을 형성하는 무슨 구조를 가지게 될 거다? 직선형 구조를 가지게 될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고. 요거 이해 가시다? 오케이. 그러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 친구를 가보자. 요 친구를. 자, 요 친구는요. C의 이중결합 O에 단일결합 H에 단일결합 H. 요렇게 되는 꼴이죠. 그럼 얘는 이제 봐봐. 요 친구 공유전자쌍 하나, 이 친구 공유전자쌍 하나, 이 친구 공유전자쌍 하나. 그러니까 누구를 봐야 되는 거야?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몇 개 있다? 3개 있다를 기준으로 가면 되는 거야. 그럼 3개 있다를 기준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친구는요. C에 O 있고 이쪽에 H 있고 이쪽에 H 있고 이러면 되겠군요 라고 생각하면 돼. 그지? 그럼 얘네들 결합각을 이루는 각도가 요 결합각을 이루는 각도가 몇 도가 이루면 좋을까?
120도가 이루면 좋은데 괜히 셈이 쓰지 않았을 거 아니야. 얘가 122도가 되고 얘도 122도가 되고요. 얘는 116도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럴까? 이중결합 때문에. 요 이중결합하고 단일결합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얘는 이중결합이야. 이중결합. 얘는 단일결합이야. 얘네 둘이를 결합 길이를 비교하면요. 결합 길이를 비교하게 되면 누가 더 기냐면 단일결합이 더 길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핵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중결합은 핵으로부터 더 가까이 있는 거잖아. 그럼 핵에 더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자리를 더 많이 차지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좀 더 120도보다 더 큰 각을 형성하게 되는 거고 얘는 120도보다 더 작은 각을 형성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얘도 무슨 구조를 갖는데 평면 삼각형 구조를 갖게 되는데 저기에서 나오는 삼각형 구조 평면 삼각형하고 얘하고는 결합각의 차이가 약간은 차이가 난다라는 거지. 이해 가셨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지금 쌤이 쭉 정리한 상태에서 니네가 이제 봐야 될 거는 뭘 봐야 되냐면 결합각 몇 도요? 180도요. 결합각 몇 도요? 120도요. 결합각 몇 도요? 109.5도요. 이렇게 세 가지 나왔잖아. 그치? 거기에서 물 같은 애들은 결합각이 몇 도가 나왔지? 104.5도가 나왔죠. 암모니아 같은 결합각이 몇 도 나왔죠? 107도가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CO2 같은 경우는 몇 도? 180도. 그럼 쟤하고 동거이고 얘도 180도. 쟤하고 똑같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요거 얘들 사이에 결합각이 약간 좀 차이가 났어 안 났어? 차이가 났죠?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결합구조 쭉 그려놓은 상태에서 또는 결합구조를 안 그려놓을 수도 있겠죠. 안 그려놓은 상태에서 걔네들 사이에 이루는 결합각의 크기가 큰 거부터 나열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참 고맙게도 이러한 예가 그대로 나와버린다면 참 좋을까 안 좋을까? 좋겠지? 근데 그렇게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잘 봐. H2O잖아. 뭐라고요? H2O. 그러면 O가 뭐야? 결합 2번 하는 애지. H는 결합 1번 하는 애지. 그러니까 얘 말고도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면 OF2로 나올 수도 있다고. 똑같은데 OF2로 나올 수 있다고. 맞아 안 맞아? 그럼 OF2만 나오겠어? 뭐 나올까? OCl2, OBr2, OI2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지. 뭔 이해 갔어? 그럼 그것만 나오겠어? 뭐도 나올까? SF2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O는 몇 쪽? 16쪽에 있는 애지. 그럼 S도 16쪽에 있는 애지. 그럼 충분히 얘도 이런 구조를 가지겠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떤 예로 나올지는 몰라요. 이것만 고집하고 얘만 기억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야. 얘하고 비슷한 구조를 갖는 애들 104.5도의 각의 그 언저리를 갖는 애들이 이런 애들도 될 수 있다라는 거. SCl2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러니까 니네가 전체적인 개념들 자체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아, 얘는 몇 쪽에 있는 애들이고 얘는 몇 쪽에 있는 애들이야. 그럼 얘네는 공개결합 몇 번 하는 애들이야. 그럼 걔네들 사이에 이 전자쌍 반발 원리를 이용을 해갖고 결합각이 몇 도가 되겠군요 라는 것들을 좀 니네가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결국 니네가 직접 그려보고 연습하고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연습들이 좀 가해져야 문제가 쉽게 풀려요. 솔직히 중간고사 1단원, 2단원하고 기말고사 3단원, 4단원이잖아. 그치? 2단원하고 3단원은요. 니네한테 점수를 줄 수 있는 단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계산하는 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1단원하고 4단원은요. 계산하는 게 나와요. 근데 1단원을 니네가 맛 봤잖아. 신나 죽겠잖아. 문제 너무 잘 풀리고. 그치? 아직 어려운 문제 시작도 안 했는데. 석훈아 어때? 너무 좋지? 너무 행복하지? 근데 2단원은 계산한 문제 안 나와. 그럼 니네가 이제 좀 있으면 2단원 들어갈 거잖아. 2단원 한번 문제 풀어봐. 그쵸? 화학이 이래야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근데 3단원도 지금 쭉 들어봤지만 계산하는 거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그냥 싹 다 개념이라고. 근데 4단원 들어가서부터 이제 계산하는 게 나온다고. 킬러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여러분들 이제 저 통합과학에서 했던 산염기 중화 반응이 나온다고.
그걸 이제 뭘로 적용해갖고 이제 문제 푸는 걸로 나와야 된다고. 몰. 근데 몰로가 아니라 몰농도로 계산하는 게 나온다고. 그럼 몰농도로 나와 있는 값을 몰로 또 니네가 환산을 하고 몰로 있는 상태에서 이제 화학 반응식 양적 관계처럼 이제 걔네들 이제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 문제로 나온단 말이야. 양적 관계가 참 재밌는 문제잖아, 그치? 그러면 결론은 내가 점수를 얻을 부분은 2단원하고 3단원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2단원, 3단원에서 최대한 나올 수 있는 건 니네가 완벽하게 대비를 해놔야 거기서 점수 얻고 어려운 문제 잘 찍어서 1등급 맞아야지. 석회는 다 풀 거잖아. 그치? 근데 찍을 수도 있잖아. 시간 없으면, 그치? 난 충분히 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찍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쵸? 그런 거.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NH3로만 나오겠냐라는 거지. 얘 몇 조? 15조. 맞지? 그럼 공유결합 몇 번 해? 3번 하잖아. 맞지? 얘는 몇 조? 1조. 공유결합 몇 번 해? 한 번 하잖아. 근데 1쪽만 뿐만 아니라 몇 쪽에 있는 애들도? 17쪽에 있는 애도 공유결합 한 번 하죠. 공유결합 3번 하죠. 맞죠? 그럼 공유결합 3번 한 상태고 NF3O, CL3O, NBr3O, NI3O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없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요게 N뿐만 아니라 어떤 애들이 나올 수도 있을까? 질소 밑에 뭐 있어? 주기율표에서. 개구라 치고 있네. 야, 주기율표에서 질소 밑에 질소가 15족인데 알루미늄 13족인데. 혜린아? 질소 밑에 인. P, F3 또는 P, H3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이해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도 또 나올까 안 나올까? C, S2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뭘로 나올지는 모르는 거야 문제에서. 이걸로만 고집을 세우지 말라라는 얘기인 거지. 얘도 나올 수 있겠죠? 얘도 나올 수 있겠죠?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 질소 대신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 인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탄소 대신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 S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SI, 규소. 뭔 말인지 이해갔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볼 줄 아셔야 돼요. 일단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구조를 파악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진짜지? 그럼 이제 그 내용 설명한 게 지금 여러분들 책에 208쪽, 그 다음에 209쪽까지 설명을 한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 해줄게요. 자, 분자의 극성을 할 건데 얘네들을 안 지우고 써먹게. 자, 최대한 안 지우고 써먹게. 자, 보세요. 분자의 극성을 할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분자의 극성은 어떤 개념이라고 치냐면 되냐면, 우리 이제 전 시간에 배웠던 쌍극자 모멘트를 이용할 거예요. 모멘트. 자, 쌍극자 모멘트를 이용할 거야. 얘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힘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라고 생각하라고? 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네 이런 거 있었잖아. 어떤 물체가 있어. 한쪽으로 5N이 작용해. 반대쪽으로, 정반대쪽으로 5N이 작용해. 이런 거 했었잖아. 옛날에, 그지?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아무 데도 안 가고 어떻게 될까? 합력이 뭐야? 합력. 합친 힘. 합력이 뭐야? 0이지.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쌍극자 모멘트를 그거다라고 생각하자고. 오케이? 근데 그 쌍극자 모멘트가 뭐 차이를 이용을 한 거지? 전기? 음성도. 그러니까 니네가 전기 음성도에 대한 개념도 다시 한번 또 갖고 있어야 돼. 이제 최종 끝판왕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는 결국 전기 음성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전기 음성도도 알아둬야 되는 거야. 됐지? 자, 전기 음성도와 쌍극자 모멘트.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중심 원자의 쌍극자 모멘트의 합에 해당되는 값이 그 합의 값이 0이냐
0이 아니냐만 니네가 이제 비교해 주면 되는 거야.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면 얘처럼 합력이 0이 되는 거가 되는 거니까. 오케이? 걔네들은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이러한 값들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무극성 분자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무슨 분자라고 할 거라고? 무극성 분자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됐어? 앞에서 우리가 뭐 배웠냐면 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 배웠잖아. 그지? 걔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거야. 극성 공유결합은 서로 다른 애들끼리 공유결합한 애들이요. 이렇게 얘기했었고, 무극성 공유결합은 서로 같은 애들끼리 공유결합한 거예요. 이거였잖아. 공유결합의 종류만 비교해 준 건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분자가 있으면 둘 중 하나야.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자 내에 그걸 띄고 있느냐, 그걸 띄고 있지 않느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한다고. 그걸 정의 내릴 때 완전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거를 정의 내릴 때 쌍자 모멘트의 합으로 표현할 거다 이거지. 쌍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니잖아? 그럼 무조건 극성 분자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이제 가보자고. 극성 분자다, 무극성 분자다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표시하느냐라는 걸 가보자고. 자, 보자. BEF2를 한번 볼게요. 뭐를 보자고? BEF2. 그럼 요 사이에 BE가 들어가고 요쪽에 F가 들어가고 요쪽에 F가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인 거지. 맞지? 자, 그러면 F는 전기음성도가 4.0이고 얘도 4.0이다 라고 얘기했어.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리고 2주기에 있는 베릴륨이죠. 2주기에 있는 애들은 0.5씩 감소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억이 날란지 모르겠지만 0.5씩 감소한다 그랬어. 그럼 플로린 옆에 누가 있어? 산소 하나. 그 다음에 누가 있어? 질소.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에 붕소. 그죠? 그 다음에 베릴륨이잖아. 몇 칸? 5칸이지? 5칸이니까 얼마일까? 0.5씩 감소한대. 5칸이면 2.5가 감소해야 되잖아.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베릴륨은 1.5가 돼야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쌍자 모멘트가 어디로 향할까? 전자를 뺏기는 쪽으로 향한다 그랬지. 그럼 얘는 쌍자 모멘트가 이쪽으로, 쌍자 모멘트가 이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얼마씩? 2.5씩. 그 차이가 2.5씩. 그럼 2.5N이 대각선 방향으로 완전히 일자 방향으로 양쪽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상황이야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럼 쌍자 모멘트가 합이 뭐가 되겠어? 얘는 0이 되겠지. 그럼 얘는 무슨 분자라고? 그렇지. 이렇게 따져주면 된다고. 연결이 돼? 얘도 마찬가지야. BF3라고 하자. 요 가운데 있는 애가 누구라고? B야. 여기 F, 얘도 F, 얘도 F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고 치자고. 됐죠? 그러면 이쪽으로 얼마 작용해? 2.5요. 이쪽으로 얼마 작용해? 2.5요. 이쪽으로 얼마 작용해? 2.5요. 이렇게 작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됐지? 근데 얘네들을 합치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다리가 평행 사변형을 이용해 갖고 이렇게 구했거든. 합성을 구하거든. 요건 나중에 물리에서 배울 거야. 근데 그 배우면 요거하고 크기가 다 똑같아져요. 120도 가게 되면. 그럼 결국 위쪽으로 2.5, 밑으로 2.5가 작용하는 꼴이지. 그럼 합력이 뭐야? 0이지. 그럼 쌍자 모멘트의 합도 뭐다? 0이다. 아, 그럼 얘는 무슨 분자다? 무극성 분자다. 이렇게 따져주면 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가셨어? 자, 얘는 삼연체 구조잖아. 삼연체 구조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따지고 얘네들이 따지고 얘네들이 따지고 얘네들이 따지면 결국은 합쳐야 돼. 합쳐가고 0이 돼요. 근데 이제 그리기가 좀 거시기 하잖아. 그래서 요걸로 가자고. 요걸로 갔을 때 여기가 C고 이쪽에 F고 이쪽에 F고 이쪽에 F고 이쪽에 F다라고 친다면 이쪽으로 얘가 얼마야? 4.0이야. 얘는 얼마야? 2.5거든요. 그럼 얼마 차이? 1.5 차이야. 그럼 1.5N, 2.5N, 1.5N, 1.5N. 둘이 상쇄되고 없어지고 둘이 상쇄되고 없어지니까 합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다? 무극성 분자다. 이렇게 따져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 C의 F 대신에 여기에 F가 아니라 다른 애가 왔어. H가 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 얘네 둘은 상쇄가 되지. 근데 얘네들은 상쇄가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이제 무슨 분자가 되는 거야? 극성 분자가 되는 거야. 기준이 딱 명확하죠? 쌍자 모멘트의 합이 뭐가? 0이다, 0이 아니다라고만 여러분들이 비교해주면 된다고. 그럼 이원자 분자는 무슨 분자? 이원자 분자. 예를 들어 HCl이라고 하자고. HCl. HCl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 쌍자 모멘트가 이쪽으로 작용하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뭐야? 극성 분자가 되는 거지. 쌍점 모멘트 합이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근데 H하고 H가 돼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 쌍점 분자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그럼 얘는 무슨 분자가 되는 거야?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야. 이해 갔어? 그러니까 이원자 분자는 같은 애들끼리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면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고 극성 공유결합을 하면 무조건 극성 분자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원자 분자보다 더 많은 애들, 그러니까 3개 이상에 해당되는 분자로 형성이 돼 있어, 원자가. 그건 이제 다원자 분자라고 하면 돼. 다원자 분자는 어떻게 해야 돼? 쌍점 모멘트 합이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지. 꼭 극성 공유결합을 했다라고 해서 극성 분자가 된다라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지. 이런 것도 헷갈리지 말라고.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럼 이제 얘네들 한번 쭉 한번 가보자고. 여기 O 있고 여기 H 있고 여기 H 있잖아. 얘가 더 크지? 이쪽으로. 얘가 더 크지? 이쪽으로. 그냥 누가 더 크다 누가 더 작다만 비교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힘이 한쪽으로 쏠렸잖아. 그럼 합력이 0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니까 얘는 무슨 분자다? 극성 분자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그래서 물 분자는 극성 분자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따가 집에 가서나 이따가 가기 전에 화장실에 가갖고 물을 수도꼭지 살짝만 열어갖고 물이 쫄쫄쫄쫄쫄 이렇게 끊기지 않고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얇게 이렇게 되는 형태로 만들어. 섬세하게 조절을 해서 그 정도 할 수 있잖아.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머리를 막 비벼. 다 머리 있잖아. 자 비비면 얘 마찰 전기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그럼 얘는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전을 띠게 되겠지. 전자 이동이 생기니까 그지? 그거를 굴줄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봐. 물줄기에 이렇게 휠 거야. 왜?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그걸 띄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어떻게 그걸 띄고 있느냐? 얘가 더 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가 부분적으로 뭘 띄어? 마이너스를 띄고 얘네들은 부분적으로 뭘 띄어? 플러스를 띄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얘를 갖고 간 게 마이너스라고 친다면 누가? 이쪽에 있는 애들, 수소 쪽 애들이 걔하고 붙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열이 하면서 이렇게 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를 갖고 가면 누구 쪽이? 산소 쪽 애들이 그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지. 전자레인지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전자레인지 그 내부 공간 내에서 전기장을 만들어주는데 한쪽 판은 플러스를 한쪽 판은 마이너스를 띄게 만들어요. 전기장으로. 근데 이거를 계속 반복을 시켜주는 거야. 플러스였다 마이너스다 플러스였다 마이너스다. 오케이? 뿔마 또는 맞뿔. 뿔마 맞뿔. 이거를 계속 반복해줘. 그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음식물 중에 물 분자가 들어가 있잖아. 물 분자들이 전기장이 그렇게 바뀌면 이렇게 맞춰 생기니까 열 생기겠지. 그걸 음식이 대표지는 거라고.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마른 오징어나 마른 지포 이런 애들은 어떨까? 물 분자가 많어 적어? 적지. 그럼 걔네들 마찰을 하다 보면 결국 운동 에너지 가지게 되고 운동 에너지 가게 되면 걔네들 자체 에너지를 가지게 되잖아. 그럼 걔네들 공기 중으로 날아갈 수 있잖아. 근데 그런 애들은 마른 애들 같은 경우는 물 분자를 많이 포함하고 있지 않으니까 바로 타버리는 거야. 약간의 열에도. 그래서 오징어 같은 거 이렇게 전자레인지 돌리면 큰일 나죠. 연기가 그 문틈 사이로 이렇게 나오는 게 느껴지죠. 엄마한테 뒤지게 혼나요. 오케이? 그런 거예요. 이해 가셨어? 그래서 여러분들 냉동만두 같은 경우 전자레인지 돌려갖고 가끔씩 먹고 그러잖아요. 그지? 냉동만두 모르네? 알죠? 선생님 이제 냉동만두 같은 거 돌릴 때 일부러 약간 찢어갖고 거기다가 물을 집어넣고서 돌려요. 그지 않다. 그러면 약간 이제 좀 찌는 듯한 만두가 되죠. 어떨 때는 그냥 넣기도 해. 바싹하게 돼요, 애가. 난 그것도 나름대로 식감이 좀 좋아서 그렇게 먹어요. 대신에 이제 수분기가 싹 사라지니까 약간 짠 맛이 나지. 그렇게도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분기가 그런 거야. 얘는 어떻게 될까? 질소가 더 크니까 이쪽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죠? 그럼 얘가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띄겠지? 얘네들은 부분적으로 뭘 띨까? 플러스를 띄겠지? 그래서 극성 분자가 된다고. 결국은 쌍점 모멘트의 합이 뭐가 되기 때문에? 0이 아니기 때문에 극성 분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암모니아가 물에 잘 녹는 거야. 성질이 둘이 비슷해서. 잘 녹는다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야? 덩어리로 돼 있던 애들이 흐트러진다라는 얘기지. 물 분자가 그걸 띄고 있고 얘도 그걸 띄고 있으니까 얘네끼리 결합하는 것보다 쟤하고 한번 결합해볼까? 그러면서 걔네들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서 흩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덩어리 돼 있을 때는 보이는데 흐트러지니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잘 녹는 거야. 이해 가셨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이쪽으로 뭐예요? 얘가 더 크죠? 얘가 더 크죠? 근데 둘의 전기음속도 차이가 어때요? 같아지지? 그럼 이 크기하고 이 크기하고 어떻게 돼? 같아지지? 그럼 쌍자 모멘트의 합이 뭐가 될까? 0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물에 녹을까 안 녹을까? 안 녹게 되는 거지. 무극성 분자가 된다. 무극성 분자. 이해 갔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작용하겠죠. 얘가 2.1이고 얘가 2.5거든요. 그럼 탄소가 더 크니까 이쪽으로 작용할 거야. 근데 산소하고 탄소 사이는 얘가 더 커요. 그럼 합이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요거는 쌤쌤이 되더라도 요거는 0이 될 수가 없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실제로 이런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구분형 구조로 돼 있긴 하니까 얘네도 마찬가지로 쌍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니게 돼서 무슨 분자? 극성 분자가 될 거다라는 얘기지. 느낌 와요? 이해 가셨어? 오늘 집에 가서 꼭 다시 영상 한번 꼭 봐라. 책도 한번 보면서 정리하고. 알겠죠? 얘는 어떨까요? H하고 C하고 누가 더 커? C가 더 크죠? N하고 C하고 누가 더 커? N이 더 크죠? 그럼 합이 0이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얘도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야. 아니, 극성 분자가 되는 거야. 이해 가셨어? 둘 다 무슨 결합?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극성 분자가 되는 거지. 하지만 여기서는 극성 결합을 했지만 무극성 분자가 됐죠. 그러니까 결론은 결합의 종류에 따라서 극성, 무극성이 따져지는 게 아니라 쌍자 모멘트 합이 0이냐, 0이 아니냐 이런 거 또는 대칭적으로 결합이 돼 있느냐, 대칭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는 걸 연결해 주면 된다고. 오케이? 이해 가셨어? 여러분들 씻는 껌 있죠? 껌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물에 녹으면 여러분들 침도 90% 이상이 물인데 그럼 니네가 쓰면서 없어져야지. 근데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지지. 껌 무극성 분자라고. 그러니까 물에 안 녹는 거야. 그럼 무극성 용매는 녹을까 안 녹을까? 녹겠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주변에서 흔히 이제 찾을 수 있는 게 무극성 용매로 뭐가 있냐면 석희 맨날 이제 이렇게 매니큐어 이렇게 바르고 다시 지울 때 뭘로 지워? 매니큐어 발리고 뭘로 지워? 많이 해봤잖아. 세 글자. 아. 배웠잖아. 1단원에서 우리 화학과 우리 생활에 가서 새 아세톤. 인찬이 알고 있었지? 응. 매니큐어 잘 지우니까, 그치? 응. 이제는 잘 모르지? 아세톤이 뭔지. 그치? 아세톤은 무극성 용매예요. 그래서 껌은 아세톤에 잘 녹아요. 그래서 머리에 껌이 혹시라도 묻었다. 그러면 자르지 말고 아세톤에 양보하세요. 아세톤 손 뭉쳐갖고 이렇게 쭉쭉쭉 하면 껌이 조금씩 녹으면서 이렇게 띄어진단 말이에요. 이해 가셨어? 그러니까 사탕 같은 건 물에 녹죠. 그죠? 사탕은 이제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럼 걔네 같은 경우 머리 이렇게 묻었어. 그럼 찐득찐득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물로 씻으면 닦아져 안 닦아져? 닦아지지. 똑같은 원리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껌이 묻었어? 그럼 아세톤으로 닦으면 이렇게 없어진다고. 자르지 말라. 알겠니? 자, 무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 여러분들이 구조를 정확하게 보고서 걔네들의 쌍자 모멘트 합이 0이 됐는지 0이 되지 않았는지를 보고서 니네가 판단할 줄 아셔야 돼요. 결국은 3-2 파트에 처음부터 배웠던 내용이 지금 여기에 다 한목적으로 다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해 가셨어? 오케이? 이제 단원이 끝났으니까 숙제할 게 많겠네요. 다음 주에 숙제 검사도 한번 할게요. 알겠니? 해라. 야, 찬손이 다 했대. 이제까지 한 거. 너 다 했어? 인찬이 해라. 혜린아? 해. 풀고서 다음 주에 지문해. 윤민이도. 알겠죠?